무들 2.1을 선생님 입장에서 사용하게 돼도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어, 해당 강좌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 3단 구성은 예단식이나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더킹을 쓰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왼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접어서 왼쪽으로 다 접어놓으면은 궁극적으로 주차별 내용이 가운데를 점유해서 넓은 화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킹은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곧바로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는 것이 가능하고요. 해제를 하고 싶으시면은 다시 이제 더킹에서 이제 해제하는 내용을 해당 블럭을 이렇게 더킹에서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누르면 전부 다 해제가 돼서 자리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3단 구성으로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도 주차별을 이렇게 다 펼쳐서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누르시게 되면은 15주차 내용이 다 접혀집니다. 접혀져 가지고 기본 강좌 소개하는 칸과 주차별 내용이 다 이렇게 하나의 내용으로 나오고, 거기서 이동할 때는 각 주차별을 이렇게 따라서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내용이 많지 않을 때는 이걸 다시 눌러서 펼쳐보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순서대로 볼 것 같으면 이제 강의에 대해서 이제 강의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설정 블럭에 강의 해당 강의에 대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제 강의의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좌가 나타나는 형식, 아까가 이제 비가 아이콘 형식이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토픽 형식, 주별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작은 아이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주 토픽은 15개 15주차의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강좌 시작일을 잘 정의하셔야지 나중에 15주차의 주차별 구분이 확실하게 되겠죠. 그리고 손님 접속을 허용할 것인가, 또 학생들한테 무슨 작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이용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강좌 기본 내용 메뉴들을 영어로 할 것인가 한국어로 할 것인가를 여기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 관리자가 해당하는 기간 내에 그 접속을 이메일로 인증한 다음에 자동으로 강좌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강좌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학생들이 계속 들어와서 번거롭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 아이콘의 모양이 작은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작은 아이콘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공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보기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많이 작업하는 거, 지금 편집 모드 끄기 켜기가 있는데요. 학생들하고 동일한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여기 우측 상단에 편집 모드 켜기라는 게 있어서 이걸 누르면은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이동하거나 편집하거나 지우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모중별로 그룹별로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액티비티들을 내용들을 갖다가 이동도 가능해요. 그래서 맨 0주차에 있는 내용 눌러가지고 강의 계획서를 딴 데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순서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바꾸고 다시 요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앞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학습 자원을 통해서 URL을 넣거나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넣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채워서 쭉 넣으시면은 그 내용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항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런 항목들이고요. 이 중에 이제 강의 계획서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웹 URL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URL을 집어넣어서 URL 주소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 해당 웹 주소가 이렇게 곧바로 연결돼서 뜨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강좌 공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요. 제가 포럼이라고 하는 항목을 넣어가지고 여기 포럼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퀴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상호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상호평가 부분도 간단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생성을 하고 이동을 하고 뭐 삭제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학습 게시판 같은 거는 이제 주별로 만들어 놨고요. 학습 게시판에 들어가 가지고는 새 토론 주제 해가지고 새 토론 넣기 하면은 이제 새로운 제목과 주제로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학생들은 여기다 이제 답글 같은 걸 달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답글을 달거나 주제글을 넣으면은 그것들이 다 이메일로 학생들한테 통지가 됩니다. 뭐 그런 통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 이제 상호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상호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상호평가를 누르면은 뭐 이런 것이 뜹니다. 그래서 상호평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다 이제 자기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점수를 얼마를 준다 그러면은 나중에 주어진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상호평가, 학생들 상호 간에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높은 학습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편집 모드가 이제 필요 없을 때는 이제 편집 모드 끄기 하시면은 학생들이 보는 그 일반적인 뷰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학생들이 등록할 때는 이제 참여자 정보를 이제 많이 보게 되고요. 참여자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각각 학생들이 접속해 가지고 최근에 언제 접속했느냐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이수 상황 추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점에서는 새로운 기능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사용자가 있네요. 여기서 사용자 관리는 이제 이쪽에서도 과목에 대한 사용자 관리는 이쪽에서 할 수가 있고요. 자,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